예, 저는 재판 지연 개선의 필요 관련해서 일하는 법원을 복원해야 된다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 신속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법원의 사건 처리율을 보면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예, 사건 처리율이 좀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률신문에도 보면 뭐 신속한 재판의 제도와 관한 얘기, 재판 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또 늑장 재판의 고율 지연 손해금 부분 연 12% 관련해서는 문제가 아주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000년에 정당한 이유 없는 재판 지연에 대하여 회원 국가가 상응하는 입법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런 소개가 있고요. 독일도 2011년에 재판 지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을 두어서 재판은 부당한 지연에 대해서는 별도 증명이 없이 비재산적 손해를 추정하여 초과한 횟수에 비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소개까지 나와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이런 유럽 인권재판소 독일의 사례, 그리고 최근에 법원 내 그 워라밸 문화 등과 관련해서 신속한 재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의무, 해외 사례 같은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신속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너무 우리가 이 신속한 재판 내지 사건 처리 통계 이런 거에 또 좀 얽매였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그 심리를 충실히 하자 이런, 또 법관도 적정량의 판결 선고 건수를 유지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에 조금 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관을 충원하고 또 법관 재판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보조 인력이나 또 조정 제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일선의 법관들이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법관도 공복이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니 우리가 조금 희생해서라도 좀 더 좋은 재판을 해야겠다는 성찰이 현재 법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에 잠깐 계시다가 다시 복귀하신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장님께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과거에 저희 선배 법관 중에는 목숨 걸고 재판한다는 그 고민과 성찰의 목소리를 내신 선배도 계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잠시 제야에 다녀오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 법원에 오셨을 때 법관들이 좀 더 좋은 재판하기 위한 치열함이 과거에 비교해서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주관적인 느낌이겠지만 이제 조금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야에서의 평가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사법행정 남용 사태를 거치면서 법원 판사들이 그 자긍심이 굉장히 떨어진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사건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법관 충원을 그 질적인 어려움에 비례해서 늘려주지 않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관 스스로 좀 열심히 하려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셔서 연구도 해주시고 제도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장님, 그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근데 과거에 이게 평가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런 의견 절차를 거쳐서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데 맞습니까? 최근에? 뭐 제가 담당한 이후에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네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의견 제출 시기를 임용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그 면접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원 조직법에 의할 때는 이 법관 인사위원회에 다수의 국민들을 좀 참여시켜서 면접 등 절차에서 의견을 내실 수 있게 이런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에도 일반 국민들께서 참석하고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관 임용과 재임용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바로 법관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받는 절차도 있으시니까 이 절차를 조금 당겨서 면접 등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의견이 어떠신지요? 네. 한번 이거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임용 후보자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받는 것이 또 그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일단 최종 단계까지 간 다음에 하자고 저희들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좀 그 공고 기간이 조금 이 코로나 사태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듣는 기간도 좀 저희들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듣는 시기를 땡길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법원의 힘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것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법관의 임용과 재임용 관련한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많은 부분을 공개하시고 네. 또 다수의 국민들을 참여하시게 해서 한다면 오히려 더 법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많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에도 이런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역량 있는 법률가를 임명해야 되는 건 중요한데 동시에 그 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인적 정당화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관을 어떻게 뽑을지 그 방법 자체를 법원에 전체적으로 맡겨놓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절대적 자기보충 금지 라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관 외의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독일 그 연방공화 기본법에 의하면 이 연방 기관의 공무원을 임명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방 최고기관은 모든 주에서 적절한 비율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저는 법관의 경우도 정말 다양한 법관들이 최대한 적정한 비율로 골고루 법관이 될 수 있는 것도 민주공화국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